다가오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따라서 관련 수혜주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위드 코로나 관련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주식 탑5는 무엇인지 이번 영상을 통해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자TV 이수민 대표입니다.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행복 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부자팀 행복 파트너 이수민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월요일 장세가 밝았습니다. 자, 한 주를 또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과 또 한번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위드 코로나 관련주를 다시금 좀 잡아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이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정부 쪽에 발표가 있었죠.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슈를 봤을 때 내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 된다라고 하면서 식당과 카페 영업 제한이 풀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달부터 다중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이 완화가 된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 다음에 요거 이슈를 보면은 마찬가지 내달 1일부터 즉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되는데 3단계 방역 완화로 인해서 1월에는 일상을 누린다라는 계획까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주간 기업 개편으로 인해 11월부터 24시간 영업, 사적 모임 10명, 접종자 행사 499명까지 유흥업소 등 고위험 시설과 대형 행사에는 백신 패스, 위기 시에는 일상 회복 일시 중단. 정부가 위드 코로나 로드맵을 발표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 이로 인한 이제 우리들은 어떠한 부분을 또다시 봐야 되는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오늘 영상에서 좀 잡아드리려고 해요. 자, 다가오는 위드 코로나 이제부터 좀 시작이다 라고 주제를 좀 말씀드리면서 위드 코로나 실질적인 수혜주는 또 무엇인지 오늘 영상을 통해 다시금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영상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본격적인 시작 앞서서 여러분들 최소한 시청료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딱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딱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행복 되시고요. 제가 사실 기존 영상에서 자, 이 부자TV 영상에서 제가 이 밑에 이수빈 대표의 급발진 코너 위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저번 주에도 강조를 다시금 드렸고요. 그죠? 그리고 그 전에도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당 강의 영상을 보시고 나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를 공략을 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을 또 키워나가실 텐데 일단 또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 아직 못 잡으신 분들을 위해 다시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이번 영상은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그때 당시에 가장 최근에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한 강의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강의의 순서는 항상 Y하우와 순서로 된다라 그랬죠. 왜 이거를 잡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그 근거 투자 포인트를 잡으면서 마지막 무엇을 잡을지를 알아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왜 Y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첫 번째,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라 그랬습니다. 자, 영국이 7월에 자유의 날 선언을 하면서 위드 코로나가 실질적인 실행이 됐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다른 국가들이 비아냥거리고 욕설을 했었죠. 지금 아직까지도 이렇게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는데 무슨 위드 코로나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라고 하면서 욕설을 퍼부었었는데 점점 시대가 지나면서 이거 괜찮겠는데 라는 이제 호평을 받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덴마크, 프랑스 등 유럽 쪽의 방역들도 다 이제 완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해제가 되는 국가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스웨덴, 핀란드, 일본 역시도 마찬가지 방역 조치가 완화되는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세계적인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키포인트였고, 두 번째,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백신 접종률이 늘어남에 따라서 위드 코로나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로드맵이 실질적으로 좀 발표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때 당시 제가 뭐라 그랬느냐, 투자 포인트를 잡을 때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코로나 시대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랑 좀 비교를 많이 해보라 그랬었죠. 비교를 해봤을 때 그 반대의 개념으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을 공략해보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자, 그때 당시 말씀드렸던 게 이거였습니다. 바로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건데, 그때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도 1, 2, 3, 4단계로 이제 점진적으로 진행이 된다라 그랬었고, 반대로 위드 코로나 마찬가지로 1, 2, 3단계로 점진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 그때 당시에는 로드맵이 발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로드맵이 발표가 되기 전에 위드 코로나 관련 수혜주들을 이미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면서 모아가야 된다 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 1단계 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로드맵이 발표가 되면 그때부터 관련주들이 강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기 시작할 것이다 라 그랬죠.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이 시점은 뭐예요? 자, 로드맵이 발표가 됐어요. 위드 코로나 로드맵이 발표가 됐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제 수혜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앞으로 이제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로 이제 가야 될 거예요. 그죠? 가야 될 건데 점점 관련 주들이 3단계로 가면 갈수록 강한 움직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단계별로 1단계가 언제부터 과연 시작될 건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그 시작되는 시점 전까지는 아무래도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요. 그죠? 하지만 그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다시 단기적으로는 기대감 소멸로 인한 주가 하락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자, 오늘 발표가 됐는데 다음 달 1일부터 실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이 1일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움직이다가 1일을 시점으로 해가지고는 단계적으로 다시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 주가가 여러분들 매매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주가라는 게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건 없어요. 그죠? 올라가다가도 단계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다시 또 올라가다가 하락했다가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죠. 근데 요 이제 추세라는 게 그대로만 살아있으면은 계속해서 조정을 받다가도 다시 상승하는 힘이 나오게 되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번 주에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1단계 위드 코로나 접어드는 시점을 앞두고 단기적인 주가의 상승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금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를 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2단계를 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은 다시 한번 2차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2단계를 실질적으로 또 진행을 한다고 봤을 때는 다시 좀 조정이 나왔다가 3단계로 진행이 되는 기대감 생기면은 다시 또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결국 이런 파동이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요 이번에 상승 국면에 대한 수익을 좀 단기적으로 좀 챙기고, 그 다음에 단기적인 조정을 준비하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여기에서는 팔아야겠죠. 단기적으로 올라간 애들은 좀 팔아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눌렸다가 반등하고 다시금 올라오는 국면이면은 이때는 다시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4848 전략이죠. 사고 팔고 눌렸을 때 사고 올라갈 때 파는 4848 전략, 추세 매매 그대로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 자, 1단계에서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진행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주요한 포인트로 봐야 될 게 어떠한 지표이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국내 확진자 증가 추이가 감소가 돼야지 아무래도 이렇게 단계를 높이는 데에 대한 명분이 생길 거예요. 오케이. 자,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 포인트였죠. 2단계에서 3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늘어나야 되느냐? 백신 접종률도 늘어나야 되고 확진자 증가 추이가 줄어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백신 부작용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요 세 가지에 대한 조건이 충족이 돼야지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혹시라도 접종률이 늘어나지 않는다거나 또 확진자가 갑자기 또 증가하는 움직임이 보여진다면 관련주들은 힘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위드 코로나 관련주를 공략할 시에는 뭘 체크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백신 접종률과 그 다음에 국내 코로나 확진자 감소 추이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나오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공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는 비중을 줄이는 게 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접종률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확진자 감소 추이가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디서 들어가느냐? 코로나 라이브라는 사이트 들어오시면요, 요렇게 일별 확진자 추이를 볼 수가 있어요. 최근 한 달 동안 이 일별 확진자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감소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오호라, 감소 추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는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추세 자체를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러면서 뭐예요? 오늘 실질적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다 보니까 어때요? 증시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 영상에서 뭐라 그랬냐, 영국 기존에 가장 최근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발표를 했었던 영국과 비교를 해봐야 된다. 그때 당시 영국도 뭐라 그랬냐면 위드 코로나 발표 이후에는 증시가 단기적으로 좋아지는 움직임들을 보여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소비재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움직임들을 보여줬다. 근데 발표한 이후로 어떻게 돼요?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다 보니까 증시는 다시 출렁이기 시작했고, 관련주들은 다시 조금 조정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좀 참고를 해서 매매를 하고 싶다. 오케이, 그러면은 마찬가지 어때요? 자, 위드 코로나를 발표하다 보니까 환율이 갑자기 뚝 떨어져요. 오호, 이 말은 뭐예요?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로 유입되는 힘이 좀 커졌다라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한 차례 해소가 됐다 보니까,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국내 증시에서 보여줬다 보니까 환율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외국인들이 다시금 유입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가뜩이나 최근 흐름을 봤을 때, 자, 선물 기준으로 제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 모으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라 그랬습니다. 이로 인해 단기적인 시장의 방향성은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움직임들이 조금 더 힘이 강해질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단기 매매하기에는 굉장히 좋을 만한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이전 영상에서 또 말씀드렸던 게 뭐였었냐면, 요런 포인트. 자,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잃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상이나 많은 블로그, 카페 같은 경우에서 위드 코로나 관련 수혜주들을 얘기를 할 때 대표적으로 항공, 여행 관련주들을 많이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애들은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그랬죠. 왜? 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 건드렸다가는 도산의 위험성이 좀 있을 수 있다. 지금 실적이 계속 3년 연속 적자인 기업들이 많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종목들은 어떠한 종목들이었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지금 위드 코로나의 투자 핵심 키워드를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세 개의 유예요. 3유. 바로 유행과 그 다음에 유희와 그 다음에 유통이에요. 자, 요 세 개가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이 세 가지의 유에 대한 욕구가 빵 터지는 것에 대한 수혜를 실질적으로 누리는 기업들을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즉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는 그런 기업들, 주식들을 주목을 해야 되고, 이런 종목들이 저평가일 때 사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런 주식들은 또 뭐가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일단은 피해야 될 거. 피해야 해요. 어떤 것들, 일단은 대표적으로 항공, 여행, 이런 애들은 아직 구조조정이 나오질 않았고 적자인 기업들이 크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웬만하면 피하라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대체재가 있는 이제 산업 주식들은 웬만하면 피해라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영화 산업. 영화는 왜냐하면 OTT 산업이 최근 들어 또 코로나 수혜를 받아서 굉장히 또 뜨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위드 코로나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영화관을 기존에 코로나 이전에 뭐 한 달에 두세 번 갔던 거를 뭐 5번, 10번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아무리 위드 코로나가 나온다라고 해도 차라리 넷플릭스 이런 것들을 좀 계속 보지 않을까. 지금 네임드 있는 작품들도 계속해서 이쪽으로
많이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영화 산업은 많이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지노도 웬만하면 좀 피하라 그랬죠. 일단은 가장 큰 게 중국의 규제예요. 왜냐면 중국의 수요가 절대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카지노 산업이다 보니까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카지노는 대체제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코인 시장이 좀 대체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 또한 많이 빠지질 않았어요. 주가 자체가 지금 막 싼 구간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좀 애매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백화점 면세 쪽도 웬만하면 좀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미 실적 반영이 어느 정도 좀 나와져 있고, 그 다음에 쇼핑 자체가 워낙 온라인 쇼핑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오프라인 관련된 기업들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케이. 그 다음 그러면은 우리는 뭘 잡아야 돼요? 주목해야 될 주식은 결국에는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왓이 되겠죠. 왓. 밑에 왓. 자, 주목해야 할 주식 뭡니까? 위드 코로나에 관련해가지고 유행, 그죠? 유희, 그 다음에 유통, 요 세 개를 봐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해외 기준으로 봤을 때 유행, 유희, 유통 요 세 가지가 가장 좀 이제 접합되고 있는 교집합의 산업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자동차, 그 다음에 뷰티, 그 다음에 도박 요쪽이 많아요. 근데 국내 쪽으로는 뭐가 많을까요? 아무래도 여행, 레저, 그 다음에 이제 엔터 요쪽이 좀 크겠죠. 그래서 자, 제가 앞전에도 이제 한번 위드 코로나 강의할 때 한번 체크해 드렸던 게 뭐였었냐면, 위드 코로나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목적성 자체가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함이 가장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위드 코로나라는 것은 기존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받았었던 업종, 그 직종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어찌 보면은 좀 회복시켜주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수 소비에 대한 부분을 촉진시키려고 최근에 어떤 움직임도 나오고 있느냐. 자, 요런 게 나오고 있죠. 다음 달 10명 이하의 심야 회식이 부활하고 있고, 연말에는 K-팝 콘서트까지 보러 간다 라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자, 신세계그룹이 세계 최대 규모 쇼핑 축제 대한민국 쓱데이 개막한다라고 하면서 최대 70% 할인 온라인 서울 쇼핑 축제도 열린다. 또한 자, 2천억대의 역대급 쿠폰을 쏜다. 불프와 광군제 앞두고 폭탄 세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기업들도 연말을 앞두고 위드 코로나 같이 접합되어 있는 지금 이 11월, 12월에 폭탄 세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3주 앞으로 다가온 중국의 광군제, 보복 소비 기대하는 화장품 업계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뷰티 업계는 광군제 대목 준비에 바쁘다라고 해요. 자, 또한 영화표 6,000원, 숙박비 3만원, 위드 코로나 소비 쿠폰이 쏟아진다라고 합니다. 소비 쿠폰. 자, 이 소비 쿠폰을 우리가 해외에 가서 쓸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국내에서 쓸 거란 말이죠. 결국 정부 입장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위드 코로나 1단계 때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해외 쪽으로 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결국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소비 활동을 촉진시키는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즉, 지금 위드 코로나 1단계에서는 결국 수혜를 볼 거는 국내 내수 소비 관련 수혜주들이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그 다음에 제가 앞전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게, 지금은 시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위드 코로나 플러스 연말을 앞두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한파가 좀 빨리 왔다라는 것, 이 세 개가 합쳐져 있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연말을 앞두고 있는 소비에 대해서는 지금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 11월에 몰려있다. 어떤 부분? 우리나라는 이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 그 다음에 중국은요, 중국은 광군제,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 요 세 가지가 합쳐져 있는 게 바로 11월이다. 그러니까 이 11월만큼은 여러분들이 소비주들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소비 활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연말을 앞두고 아무래도 한파를 또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패딩이었죠. 그죠? 패딩이 아무래도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패딩 관련주들을 계속 좀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대표적인 패딩 뭐였습니까?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젊은 층이 거의 유행하다시피 사고 있다라고 하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패딩, 그죠? 그래서 그 관련된 기업이 FNF였고,
그 FNF는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보니까 FNF 홀딩스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FNF 홀딩스 좀 차트 상황 봤을 때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추세 하단 부분에서 사고 상단 부분에서 팔면 되겠다. 그래서 4만원대 부분에서는 사도 되는데 팔 때는 웬만하면 5만원 이상으로는 팔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했었고요. 아직까지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았다 보니까 좀 더 두고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 FNF 홀딩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기관들이랑 연기금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사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그 다음 더네이처 홀딩스 얘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 뭐였어요? 오케이 누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 또한 마찬가지 단기적인 추세 요 추세상 봤을 때 하단 부분에서 사고 상단 부분에서 팔아야 된다. 상단 부분에 지금 접해 있기 때문에 즉 37,500원 부분에 접해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분할 매도 확정 수익을 좀 챙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이 강하게 사줬으니까 슬슬 좀 차익 실현을 해나가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패션 쪽으로는 요거 두 개 기업이 아무래도 계속 좋아 보이는 흐름이고, 그 다음에 연말을 앞두고 아까 이제 기사에도 나와있다시피 어떠한 부분이 아무래도 이 유행 쪽에, 유행은 아무래도 이 패딩 쪽이 되겠고요. 그다음 의류, 그 다음에 유희 쪽은 아무래도 엔터, 그 다음에 즐길 레저거리의 스키장. 작년에 스키장 많이 못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스키장이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이제 대표적인 유희거리는 술이 아니 되지 않을까. 회식 문화가 다시 활발해지는 부분. 그래서 이로 인해 회식 문화, 술 문화가 사실 술 문화도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혼술이 많이 유행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와인과 해외 맥주가 많이 팔렸었어요. 근데 이제 회식 문화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봤을 때는 뭘로 넘어갈까요? 다시 소주랑 국내 맥주가 많이 팔릴 수가 있겠죠. 회식 때 우리가 보통 해외 맥주 많이 먹지 않잖아요. 와인 많이 먹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이 뭐라 그랬냐면 하이트젤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또 유행하다시피 나오는 게 테슬라가 뭐예요? 테라 플러스 참이슬. 그죠? 그 다음에 또 소주가 요즘에 또 많이 팔리고 있는 게 진로, 이런 거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트 진로도 몇 차례 이제 강조를 드렸는데 오늘 또 강한 움직임들 보여줬습니다. 얘도 이렇게 이제 단기적인 추세 잡아가지고 추세 이제 하단 부분에서 하고 상단 부분에서 팔면 되는데, 상단 부분 어느 라인이 좀 될 것 같아요? 39,000원 라인 정도가 단기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을 좀 더 키워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오늘도 외국인 기관 아니죠? 자, 하이트 진로 오늘도 외국인 기관, 최근에 외국인 기관 연기금이 그냥 쌍크림 매수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슬슬 팔아 제낄 때 우리도 같이 좀 팔아 넘기는 흐름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또 아무래도 연말을 앞두고 있는 시점, 아까 얘기했던 유희 쪽으로 엔터적인 요소, 엔터랑 스키장, 요거는 계속 제가 강조를 했었죠. 엔터는 정말 중요하다. 왜? 얘는 위드 코로나 플러스 메타버스 수혜도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엔터는 제가 언제부터였죠?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요. 이때 9월부터 계속 강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8, 9월부터. 그죠? 그래서 하이브 아마 많이 또 수익 중이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YG 엔터도 그죠? 많이 또 수익 중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는 또 최근에 기관 연기금 많이 사고 있네요. 그 다음에 YG 엔터도 최근에 기관이랑 금투가 좀 사고 있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애들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중간중간 분할 매도 차익 좀 챙기면서. 오죽하면은 방탄소년단 1년 만에 온라인 콘서트를 했는데 197개국에서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연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방탄소년단의 추가적인 공연과 그리고 세계 투어, 전세계 투어, 그리고 이로 인한 또 실적 점프,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 외에 또 블랙핑크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이브랑 YG엔터 얘네들은 계속 연말까지도 좋을 만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키장도 여러분들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어마무시하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티켓 자체가.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 용평 리조트 오늘도 한 4~5% 올랐어요. 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명 소노 시즌 거래량이 없어요. 아직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4, 5% 지금 오늘 올랐고요. 그죠? 수급도 봤을 때 용평 리조트 오늘 외국인들 많이 샀고요. 대명 소노 시즌은 아직 수급이 막 그렇게 좋진 않네요. 어허,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키장도 제가 봤을 때는 다음 달까지는 좀 더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가장 좋게 보고, 가장 높게 보고 있는 실질적인 찐 수혜주라고 보고 있는 주식은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뭐예요? 의류 쪽.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주류, 술문화 이쪽.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엔터. 네 번째가 스키장. 네, 마지막이 뭘까요? 마지막이 아무래도 요 광군제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게 화장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화장품이 아무래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좀 많아요. 오케이. 그리고 화장품이요, 사실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거는 마스크를 벗어야 돼요. 하지만 이게 아직 좀 멀었거든요. 아직 멀었어. 제가 봤을 때는 한 2, 3단계? 3단계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중기적인 방향성을 보고 모아갈 만한 종목들이지 않을까 싶고, 오늘 사실 위드 코로나 관련 수혜주들 중에 가장 강했던 게 오히려 화장품이었어요. 생각 외로. 오늘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 자, 장중 기준으로 24% 급등이 나왔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그 다음에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서도 오늘 이제 장중 기준으로 17%의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강조했었던 게 크게 세 개였는데, 첫 번째가 클리오. 클리오가 오늘 마감 기준으로 7% 안착을 했고요. 오늘 외국인 기관 많이 사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 이제 기관들이 또 강하게 사담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금도 마찬가지. 그 다음이 뭐였습니까? 코스맥스. 요 코스맥스도 오늘 보시면 아직은 수급이 그렇게 좋진 않네요. 하지만 제가 코스맥스는 박스권 딱 잡아놓으면 좋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외국인 기관들이 좀 모아가기 시작할 때 따라 같이 모아가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중기적인 관점, 화장품이랑 또 같이 볼 수 있을 만한 게, 오히려 이런 애들이 좀 먼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게 뭐라 그랬냐면 피부 미용이라 그랬죠. 왜? 마스크를 벗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알려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피부 미용 쪽 TNL도 주봉상 딱 봤을 때 이 추세 매매 그대로 하면 좋겠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추세 하단에서 딱 지지받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모아가기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루트로닉도 오늘도 굉장히 좋은 리포트가 나왔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강하게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아직 환기가 풀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 환기 딱지가 좀 풀리면은 여러분을 좀 모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대표적으로 5개 말씀드립니다. 다시 강조를 드리는 게 의류, 패딩 쪽은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관련해가지고 대표적으로 FNF 홀딩스, 더 네이처 홀딩스. 근데 추세 매매하는 게 좋다. 추세 하단 부분에서는 사고 상단 부분에서는 팔고, 4848 전략. 이미 올라간 애들은 여러분들 팔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 사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자면은 아무래도 노스페이스 관련되어 있는 영업무역, 얘도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영업무역. 자, 영업무역 최근에 그래도 기관 투신이 좀 사긴 하네요. 영업무역도 약 딱 여기 요 47,500원 요 저항을 뚫으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고, 이렇게 추세 잡아놓고 하단 부분에서 매수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자면 뭐였어요? 주류 쪽은 사실 하이트 진로가 제일 좋아 보여요. 하이트 진로.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는 롯데칠성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이 뭐였습니까? 엔터는 워낙 강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패스하고, 스키장은 이제 용평 리조트, 그 다음에 대명 소노 시즌.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 올라가고 나서 사지 마셔라. 추세 매매 하셔라. 추세 딱 끄어놓고, 저점과 저점을 이은 선 끄어놓고, 웬만하면 이 선에 맞닥뜨리는 부분에 사고, 그 다음에 이 선을 그대로 고점에다 갖다 붙인 다음에 고점에 맞는 부분에서는 웬만한 매도를 하셔라 말씀드렸죠. 마지막 화장품이었습니다. 화장품 클리오,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그 다음에 코스맥스, 이렇게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추세랑 지지저항 딱 끄어놓고 하단 부분에서 사고 상단 부분에서 팔는 4848 전략
4848 전략을 계속해서 구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까지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위드 코로나 강조를 드린 만큼 여러분들 잘 숙지해서 매매를 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단계적으로는 재료 소멸 주가 하락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전까지만 매매를 좀 끌려놓고 그 다음에 다시 흐름 잡은 다음에 2단계를 할지 말지에 대한 기대감, 2단계를 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면 그때 다시 또 공략을 해서 2단계를 한 다음에는 또 파는 이런 전략으로 4848 전략 계속 구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드니까요.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 증시는 이 위드 코로나 발표 이후로 인해서 또 다시 좋아지는 흐름 나와주고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챙길 수 있을 만한 애들은 단기 매매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성공, 건투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가능하시면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께는요, 제가 수익의 기운이 듬뿍듬뿍 남겨있는 하트를 뿅뿅 달아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트 받아가시고 수익의 기운까지 듬뿍듬뿍 받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제가 라방에서 메타버스 ETF랑 NFT 저번에 해드리려고 했던 거 마저 또 해드릴 테니까 내일 또 라방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